그 진시황은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한무제는 중국의 역사상 유교를 중시하면서도 유학을 장려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동중서라고 하는 큰 학자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높은 벼슬을 줘서 중국의 사상을 유교 중심으로 재편하고, 또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고 주변 지역들을 정복합니다. 그 한무제가 바로 고조선을 침략해가지고 고조선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중국에서는 한 사람의 정복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진시황과 같은 정복자가 이따금씩 되풀이해서 출현하면서 중국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토의 확장 과정은 침략 전쟁으로만 설명하고 말 것은 아니고 중앙아시아, 나중에 이슬람 지역이 되는 곳이죠. 그 당시에는 이슬람이 아니고요. 그 이슬람이라는 것은 서기 7세기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 당시는 아닙니다. 그런 중앙아시아와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중국인들의 세계 인식이 넓어진 계기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죠. 동중서는 이게 이제 후대에 그린 초상입니다만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중앙집권적이고 도덕적인 정치 이념을 강화한 인물입니다. 중국사를 막 거슬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되면 또 당태종이라고 하는 대단한 야심가가 집권을 해가지고 중국의 역사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죠.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다스린 시기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정관의 치다. 그때 연호가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정관 시대의 잘한 정치 그렇게 부르고, 또 그 시대의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정리해가지고 정관정요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중국의 모든 통치자들이 교과서로 삼아야 할 그런 책으로 이후 1000년 이상 중국에서는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한 당태종인데, 이 당태종이 한 일이 뭡니까? 이 당태종은 결국 이민족과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돌궐족을 몰아내고 서쪽으로는, 그래서 이슬람 세계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동쪽으로는 고구려를 정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죠. 그러나 고구려가 그렇게 쉽게 무너졌던가요? 그렇지 않죠. 고구려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신라가 그 틈 사이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와 맹약을 맺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668년에 고구려 1000년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정관정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당태종의 잘한 정치를 좀 미화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민족과의 끊임없는 경쟁과 각축과 연합과 정복 또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중국을 만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주목할 점이 중앙 집권적 정치 지배 체제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태종의 경우에도 그런 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정관정요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다.